오늘의 이야기는 시청자분이 직접 겪으신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겪었던 한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섭다기보단 소름이 조금 돋았던 그런 경험담이에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한 층에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 시절만 해도 서로 이웃끼리 왕래도 잦았고 주고받는 정이 존재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저희 집 옆집에는 한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거든요. 아주머니는 서글서글하고 푸짐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표면적으로 보이기엔 굉장히 친절하신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본인이 한 반찬이나 음식들을 저희 집에 나눠주기도 하셨어요. 일구 엄마, 이번에 내가 한 반찬인데 이거 일구 좀 먹여봐요. 애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잘 먹어야 무럭무럭 크지. 우리 집 초인종이 울린다 싶으면 옆집 아주머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저희 집에 자주 음식을 전달해주곤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마도 제가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저는 마르고 비실비실한 편이었거든요. 아줌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족이 없이 혼자 살고 계셨고 그래서 어린 저를 유독 이뻐하시고 제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유, 매번 이렇게 얻어먹어서 어떡해요. 일구야, 뭐하니?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아줌마. 저희 어머니는 항상 아주머니께 음식을 받으면 꼭 과일이라도 보답해드리고 반찬을 먹으면서도 항상 고마운 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제가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항상 달려가던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아파트 옆에 딸린 조그만 마당 같은 공간이었는데요. 오래전에는 빌라나 아파트 옆에 그런 자투리 공간들이 협소하게라도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곳에는 제가 애정을 쏟아붓던 작은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토끼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시절엔 학교 앞에서 병아리나 오리, 토끼 이런 작은 동물들을 파는 장사꾼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에도 가끔 그런 장사꾼들이 찾아왔는데 하루는 귀여운 아기 토끼 여러 마리가 박스 안에서 깡총깡총 거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지만 집에 데려갔다가는 엄마 아빠에게 혼날 게 뻔해서 그저 박스 안에 있는 조그마한 갈색 토끼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옆집 아줌마의 목소리였죠. 어머, 귀여워라. 토끼네, 토끼. 박스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제 조그만 머리통을 쓰다듬으며 아주머니는 말하셨습니다. 일구, 이 토끼 키우고 싶구나. 응? 계속 저 조그만 토끼만 보고 있네. 그치만 키우지 못해요. 엄마가 싫어하시거든요. 제게 항상 친절하긴 하셨지만 너무 친한 채 저를 대하는 아줌마가 저는 뭔가 껄끄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낯을 가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줌마는 뾰루퉁하게 작게 말하는 제 말에 껄껄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네 엄마가 싫어해? 아이고, 옆였네. 은근히 까다롭네. 그럼 아줌마가 키울까나? 반가운 소리에 고개를 들고 아줌마를 올려다보니 사람 좋은 미소로 저를 한번 바라보시고는 통 크게 아저씨에게 갈색 토끼 한 마리를 구매하는 아줌마. 저는 아줌마의 손을 잡고 그렇게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네 엄마가 싫어한다니까 이 토끼는 이 공간에 두고 우리 둘이 키우는 거야. 어때? 그렇게 아파트 옆 자투리 공간에 저희는 토끼를 키울 토끼장을 설치하고 지푸라기며 풀들을 깔고 조그맣고 귀여운 토끼의 공동 사육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토끼를 대상으로 자주 대화하고 어울리게 되었고 아줌마와 저는 꽤나 친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진작에 토끼를 키울 걸 그랬다. 일구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알았으면 말이야. 그치? 아줌마 덕분에 토끼도 키울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저에게 내 손으로 길러낼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생각보다 큰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당근 같은 야채들을 조그맣게 썰어달라고 엄마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들고 나온 야채들을 토끼에게 먹이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조그만 생명을 지켜보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제 하루 일과의 시작은 등교 전 토끼 먹이 주기, 하루 일과의 마무리도 하교 후 토끼 똥 치워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줌마도 저와 함께였죠. 그렇게 반학기 정도가 흘렀습니다. 토끼는 이제 어느덧 덩치가 커졌고 저 또한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여러 친구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 구름다리에서 뛰어놀고 방방을 타고 그네를 타고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놀이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와 항상 함께하던 등교 전, 등교 후 토끼 돌보는 시간들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복도에서 아줌마라도 마주칠까봐 평소보다 이르게 가방을 메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왔고 토끼에게만 살짝 들려서 학교 갔다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도 친구들과 놀고 오후 4시가 되는 시간이 지나서야 아파트에 들어서고 있었죠.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자꾸 움츠러들고 아줌마를 피하게 되는 건지. 그렇게 아파트 정문을 조심조심 지나가고 있는데 아줌마가 큰 소리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방끈을 붙들고 말하셨어요. 일구야,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아침에 토끼장에 안 왔더구나. 늦잠 잤니? 그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제 가방끈을 조금 더 세게 쥐어잡으신 아줌마가 평소와 다르게 인상을 구기고 계속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아닌가 보네. 늦잠을 잔 게 아니야? 그럼 학교 끝나고는 왜 늦게 오는 거니? 너는 어린 생명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돼. 왜 그걸 모르지? 아줌마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랑 토끼를 키우고 똥 치우고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게 너는 우습니? 내 돈으로 토끼를 사서 너 좋은 거 배우라고 그렇게 신경 써주는 이 아줌마의 친절이 너는 느껴지지 않는가 보구나. 너무 무서웠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요. 아줌마와 같이 하지 못할 뿐이지 제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녀석을 돌보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줌마가 너무 서운하네. 혹시 일구가 원하는 시간이 있을까? 그럼 아줌마가 맞추도록 할게. 그게 저는 친구들하고 노는 약속이 맨날 달라져서 친구들? 아줌마도 친구잖아. 아줌마도 일구 친구 아니니? 그럼 아줌마랑도 약속을 잘 지켜야지. 아줌마의 말에 대답을 못하니 가방끈을 붙잡고 있던 아줌마가 탁 치듯이 가방끈을 손에서 놓으시고는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끄덕 하시면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아줌마는 알아서 토끼를 돌볼 테니까 너는 너 알아서 친구들이랑 놀든지 토끼는 죽으라고 냅두든지 그렇게 해. 응? 알았지? 그렇게 저와 아줌마의 공동사육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푸라기를 갈아주러 내려와 보면 항상 토끼의 지푸라기는 깨끗하게 갈아져 있었어요. 똥도 없고 밥도 굶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쌀쌀 맞고 무섭게 말을 하셨지만 토끼는 잘 챙겨주시는 아줌마. 어쩌면 정말 내가 한 행동에 서운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 죄송함이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그날도 토끼에게 아침 인사를 해주기 위해 계단을 우다다다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여서 흠칫 놀라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바로 아줌마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저희 집에 반찬이나 음식을 가져오시는 일이 없으셨고 어쩌다 가끔 스치듯 마주치더라도 쌩하니 저를 지나쳐 가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줌마의 뒷모습을 보고 오늘은 그날의 일을 사과드리는 게 좋겠다 마음먹은 저는 아줌마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조그만 제 목소리에 아줌마는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쩐 일인지 요 얼마간의 날선 표정이 아닌 굉장히 따뜻하고 서글한 미소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줌마. 일구구나.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네, 아줌마.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줌마가 너무 속이 좁았던 거지. 친구들이 더 중요하고 좋을 시기인데. 옛날에 아줌마도 아들이 있었어. 걔도 그랬거든. 늘 지엄마보다는 친구. 어쩐지 말을 할수록 아줌마의 미간이 구겨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서로 화해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했습니다. 아줌마가 곧 떠나. 우리 일구 보고 싶어서 어떡하니. 그동안 아줌마랑 같이 토끼도 돌봐주고 너무 고마워 일구야. 제 머리통을 쓰다듬으며 말하시는 아줌마. 곧 이사를 떠나신다는 소식에 놀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아줌마께 사과를 드릴 걸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요. 그렇게 그 주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은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눈을 뜨자마자 토끼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토끼장이 너무 깨끗했어요. 지푸라기도 없었고 밥도 없었고 그리고 토끼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토끼를 찾았지만 토끼는 제 발로 사라진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 치워버린 것 같았죠.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일구야, 빨리 와. 아줌마가 오늘 이사를 가신대. 너무 아쉽다, 그치? 아줌마가 우리 먹으라고 만두도 해오셨어. 빨리 손 닦고 와서 앉아. 같이 먹자. 엄마의 옆에는 아줌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가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앉을 생각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토끼가 없어졌어요. 토끼가. 제 외침에 엄마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아줌마께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토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는 엄마의 질문에 능청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정도 들고 조그만 녀석이 귀엽잖아. 응? 그래서 데려가려고. 토끼는 걱정 안 해도 돼. 일구야, 그것보다 일로 와서 아줌마가 만든 만두 좀 먹어봐. 토끼를 앞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저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토끼를 돌보셨고 돈을 주고 사신 것도 아줌마였으니까 아줌마를 따라가는 게 토끼에게도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줌마의 만두를 하나 집어먹었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평소 아줌마가 해주시던 맛과 조금 다른 느낌이었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만두를 2개째 집어먹을 때 뭔가 아그작하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이물질이 씹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휴지에 먹던 만두를 뱉어냈습니다. 뭐가 씹혔어요. 뭐지? 먹던 걸 뱉은 더러운 휴지를 아줌마가 채가시듯 가져가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작은 흰색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가 고기 다질 때 뼈가 덜 빠졌었나봐. 미안해 일구야. 이빨은 안 다쳤니? 해봐. 친절하게 제 입안을 들여다보신 아줌마가 어디 금 가거나 한 곳은 없는 것 같다고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제 머리통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두를 다 먹어 비워버린 접시를 들고 아줌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삿짐을 옮기는 아저씨들의 소리가 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으로 보니 옆집 아줌마셨어요. 일구야, 엄마는 안 계시니? 아줌마 이제 가야 돼서 인사하려고 왔어. 엄마는 마트에 잠깐 가셨어요. 아줌마, 안녕히 가세요. 우리 토끼 잘 부탁해요. 그래, 일구도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잘 커야 된다. 응? 아줌마가 오늘도 일구한테 교훈 하나를 줘서 너무 뿌듯해. 의뢰하는 작별 인사 끝에 오늘도 교훈 하나를 줬다는 아줌마의 그 말이 뭔가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지? 하는 눈으로 아줌마를 바라보고 있으니 아줌마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제 귀에 속삭이듯이 말하셨어요. 일구야, 뭐든지 사 먹는 것보다 직접 키우는 게 맛있는 법이거든. 오늘 일구도 아주 잘 먹더라. 맛있었나봐.
그렇게 말하시고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깔깔 웃는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저는 그날 제가 사랑으로 돌보던 토끼로 만든 만두를 먹었던 걸까요? 지금도 그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사먹는 것보다 직접 키우는 게 맛있는 법이